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최근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겨울로 좀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단풍철이고, 단풍도 지금 뭐 장소에 따라서는 이미 만개한 데가 있고 이제 들기 시작한 곳도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일산에는 어 이게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단풍이 제법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요, 붉은색과 노란색의 은행나무가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어 있답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서 계속 저희가 지금 시리즈를 찍고 있는 직무 전문성 향상에 관련되는 영상입니다. 이번 주제는 누가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는가. 이미 앞서 제 블로그에도 이제 공개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앞 시간에는 직무 전문성의 내용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이제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 필요한 부분을 누가 누가 주도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시켜주면 좋을까? 이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저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계속 제가 시리즈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직무 전문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갖춰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직무 전문성 향상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앞 시간에 직무 전문성 향상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무 전문성 향상은 누가 시키느냐.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어 그래도 오래 안전하게 내가 다닐 수가 있어. 최소한 내가 오늘 출근, 내일도 출근 이렇게 1 년을 다닐 수가 있어. 그 근거가 뭘까요? 최소한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일단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거죠. 성과가 뛰어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전에 내가 흔히 얘기해서 내가 받은 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는 직무 전문성이 있음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 전문성에 대한 본질은 자신의 문제예요. 입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무 전문성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돼. 그리고 연봉을 내가 받아야 돼. 좀 이상하죠. 제 포인트는 실적이 뛰어나서 회사에서 보상해지는 성과급 이 관점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내가 1년에 내 몸값으로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의 몸값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재에 깔린 전제 조건은 뭐냐? 나는 이 직무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럼 내가 이 직무 전문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당사자의 몫인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 개인에게 할당된 목표, 즉 개인에게 할당되는 업무 목표가 쉽지 않으니 높은 목표를 애당초 정했으니 갭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갭을 메꾸는 노력은 직장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사와 부서에서도 특히 리더의 몫이 크다는 거죠. 당사자의 몫도 있지만 회사의 몫도 있고 리더의 몫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누가 시키는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이라면요, 내가 이 전문성 갖고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좀 큰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팀의 목표가 있는데 할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성원들의 어떤 수행하는 할 수 있는 능력, 역할 이런 걸 감안해서 목표를 할당받았는데 이게 다 달성이 돼야 부서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수행 능력이 부족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제대로 수행 못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폐인 거죠. 따라서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즉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무 전문성 향상의 노력은 1차적으로는 본인의 몫이에요. 제가 외국계 기업에 6년간 있었는데 HR 담당자로 근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의 관점의 교육은 교육 부서의 몫은 아니었어요.
물론 직무 전문성 향상을 하도록 교육적인 제도, 교육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기획 개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뭔지, 스킬이 뭔지, 태도가 뭔지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현업 부서에서 베테랑이 또는 리더가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그걸 권장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사자가 내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목표가 있어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몸값이 일단은 입증이 되는 거고 또 내년을 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부처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뛰어난 실적을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을 냈기 때문에 받는 보너스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내가 1월 1 일부터 출근해서 12월 30 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나한테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돼. 거기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은 갖고 있어야 돼. 이 부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 전문성은 본인이 직장인 당사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매년 쉽지 않은 목표를 할당을 하니 실무자의 노력만으로는 좀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차원, 그다음에 부서 차원, 그리고 당연히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회사 차원의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향상은 누가 시키는가? 첫 번째, 회사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교육주관 부서에서 직장인들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 향상, 그러니까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부분, 이 부분의 기술을 수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입사 시점, 신규 입사자 입사 시점에 업의 개념에 근거한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한 밸류체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신이 어떤 직무를 하건 경영관리 직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회사의 밸류체인을 알고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둔 교육이 밸류체인 교육입니다. 이걸 배우고 나서 현장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회사의 그 고객 접점의 사이트 방문이 아니라 실제 고객 접점 사이트, 뭐 예를 들면 건설이라면 현장이 될 거고 판매점이라면은 뭐 소매점이 되겠죠. 이런 데서 실제 근무자 똑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현장 체험 교육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서에 배치되고 난 뒤에 이루어질 때 그때의 교육은 우리에게는 집합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OJT예요. On the Job Training. 이 OJT의 성공의 관건은 현업 부서장의 목이 크고 실질적으로 이 OJT가 잘 진행되려면 현업의 베테랑급 사원의 지도 선배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장 입장에 봤을 때 특정한 구성원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리더의 몫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 차원 입장에서 신규 입사자, 회사 내 그 부서 전입자인데 직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칭 직무 전문 역량 기본 과정이라고 부르죠. 한 이틀 분량의 교육과정이면 충분할 겁니다.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직무 수행 경험이 만 3년을 지났어요. 첫 해는 모른 채, 두 번째는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어. 퍼포먼스가 없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작년보다 나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를 만드는 그런 경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이상 되면은 어찌 보면 레벨이 한 단계 업이 되는 거죠. 그런 레벨이 업이 돼야 되는 상황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는 거죠. 직무 전문 역량 고급 과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틀 분량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이 부서 단위별로 있다면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부서 내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양성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사 차원에서의
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내에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직무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교육적 기회는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슈에 또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할 때 부득이 외부 교육을 가야 돼요. 이런 경우 교육비 때문에 또는 교육을 가고 싶은데 뭐 보장을 안 해줘. 이런 부분은 막자. 그래서 제도적으로 IDP 제도,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경력 개발 제도의 일환입니다. 즉, 핵심 인재를 후보를 선정해서 핵심 인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결과를 갖고서 이 핵심 인재를 어떻게 경력 개발해 줄 거냐. 이런 고민거리도 있지만 또 다른 경력 개발은 모든 직원들은 개인의 성장,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회를 계획적으로 지원해 주고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외부 교육을 가급적이면은 권장하는 거죠. 물론 외부 교육뿐만 아니라 상사의 개인적인 코칭, 그런 외부 교육은 아닌데 뭐 공개되어 있는 뭐 포럼이나 컨퍼런스나 뭐 이런 부분들, 세미나들 이런 데에 참여 부분들, 이런 것들 또는 뭐 동영상 또는 관련된 동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직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 기간 중 부서 배치 된 시점까지 OJT 기간까지 포함시키면 요때는 회사 차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현업 부서 배치되고 나면 IDP라는 제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부서마다 개설되어 있는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기본 과정 또는 고급 과정을 통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주관부서, 즉 회사 차원의 목입니다. 부서 차원에서 볼게요. 부서 차원에서 그 직무 전문성 향상을 관련되는 그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OJT예요. 근데 OJT는 사실 신규 입사자뿐만 아니라 신입사뿐만 아니라 경력 입사자도 포함되는 거죠. 부서 전배에 왔는데 경험이 없어. 그럼 그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뭡니까? 교육주관부서에 실시한다고요? 현업부서의 이 OJT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고급과정 이런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잘 되려면 교육주관 부서에서 사내 강사 양성, 그리고 실질적인 현업부서에서 교육이 기획되고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뭐 교재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 실적은 교육 이수학점 또는 뭐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IDP란 부분이, 이 IDP 제도가 잘 도입돼 있다면 당연히 내부 또는 외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 지금 보신 것처럼 교육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세 번째 항목이 됩니다.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뭐 컨퍼런스 또는 뭐 이런 거죠. 업무 직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된다면 관련된 부서, 관련된 곳에 가서 체험 활동하고 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업주관 부서는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육적 활동이라면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 내부적인 품위도 있지만 반드시 교육부서의 협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비로서 지원을 해준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기획에 대한 부분을 정해졌으면 실시 또는 뭐 합의 정도는 해야 된다. 사실 내용 검토는 어려워요. 교육주관부서에서 이게 이 내용이 타당한지 이 방법이 맞는지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목도 있죠.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 성장하고 싶어. 오래 다니고 싶어. 정말 좋은 회사야. 오래 다니고 싶어. 그럼 일단 내가 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는 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하나 마나죠. 하지만 업무에 따라서는 또는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조금씩은 레벨업이 돼야 돼요. 어떤 업무가 주어지더라 인제 점점 더 연차가 쌓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가 만들어낸 일의 결과물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가 필요한 인식을 갖고 모르는 거를 알고 이제 배웠으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도움 없이 행동으로 하고 행동을 했으니까 원하는 결과물 궁극적으로는 우리 업무 목표에 근접한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일 직무를 10년간 했다고 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전문가라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사실은 그 일의 결과물을 봐야 돼요. 10년 동안 일의 결과물이 하위 등급이야. 그럼 이 경우는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당연히 각 개인들에게 할당되어질 업무 목표의 실적이 보통보다는 높여야 됩니다. 목표치는 가까이 가야 될 거예요. 최소 전년도 실적보다는 업이 되는 퍼포먼스를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가급적 목표에 가까이는 가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직무 전문성의 기준은 업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적 평가의 목표, 그러니까 업적 평가 안에 들어가는 업무 목표, 거기에 따른 목표치, 그거에 대한 측정 방법, 이 선상에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누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직무 전문성 향상은 개인의 몫이 더 크다. 입증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회사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거다. HR 담당자라면 교육적 제도를 통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만들려고 할 거다. 그리고 부서 차원에서 부서장 입장에서 사실 절박해요. 부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목표를 할당받은 내 팀원이 구성원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족한 게 보여. 채워줘야죠.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냐 이거예요. 교육주간부서 그건 어렵죠. 상식적으로. 교육주간부서는 전사 공통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그때 필요한 능력인데 부족한 게 있어. 그 부분을 메꿔주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요.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약간 맛배기는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무 전문성 향상은 누가 시키는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널리 지금 여러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점점 연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10월 이제 하순이죠. 오늘 날짜가 지금 10월 20일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업무 목표가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달성하는데도 신경 쓰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에 수행해야 될 업무 목표, 그 목표치를 염두에 뒀을 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뭐가 부족하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전문성 향상의 동영상 시리즈는 좀 도움을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여하고 싶고요. 아무튼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